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또다시 이제 심리적 패닉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좀 먼저 보죠. 자, 보시다시피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또 2000포인트를 깨고 1998.1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직전에 이제 저점이 1984인데 자, 이 자리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양봉으로 일단 마감이 됐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 주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그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장 우리 증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건은 뭐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된 바 있죠. 그 미국이 이제 중재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등을 했습니다만 계속 그 트럼프의 뉘앙스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게 이번 그 이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폼페이오도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만 양국이 다 원해야지 이제 개입하겠다라고 했고 또 지금 이 회의 내용이 그 강경화 장관하고 이제 이 고노하고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중재 역할을 좀 하려고 했다라고 그러지만 고노 입장은 당사국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 미국 측이 요구를 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좀 입장 표현이 좀 달랐는데 천지 이제 개인적인 이 생각은 역시 지금 미국은 손대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나서기 전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분위기를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는 쉽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어제 정부에서도 이 전면전으로 갈 그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런 그 악재들이 계속해서 그 시장을 짓누를 거예요.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수준의 반등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국내 상황에 충격파가 덜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또 주식시장에 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향후의 실적 전망이 낮아진다 그러면 그 낮아진 만큼 또 디스카운트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그 장기 투자 전략은 좋지 않다라고 현지는 계속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중장기보단 장중 트레이딩의 관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만 양봉을 만들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아직도 계속 언급했던 5G 관련주들이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어요. KMW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정말 이 고점에서 이런 추세를 이런 폭락장에서 유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커지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버티고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이 5G와 엮여져 있는 종목군들도 반등을 했습니다. 지수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2.8% 정도 에이스테크도 반등을 해서 자, 쌍바닥 패턴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바닥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추세의 이 하락 트렌드 추세를 완전히 벗겨내질 못했죠. 그러면 여기서 수렴 과정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런 벗겨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관심권에 두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봐야 됩니다. 자, 삼지전자도 이 바닥에 오니까 또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얘는 이제 거래 대금이 워낙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어떤지만 보십시오. 자, 서진 시스템도 자, 이 박스권의 하단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하단에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양봉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급이 말라 있어요. 수급이 붙지 않으면 반등에도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노와이리스도 일단 저가를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는데 아쉽게도 역시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고점에서 KMW하고 마찬가지로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전하게 추세를 이탈하는 장대 음봉은 대량거래 터져서 맞느냐 이걸 보면서 이 대장주들이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밑에서 이제 낙폭과대주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잘 캐치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또다시 악재가 나왔습니다. 자, 신라젤이 점화한가를 갔습니다.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어, 하락하다가 결국 점화한가까지 맞았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도 이 기술적 반등도 엄청나죠. 바닥 대비해서 뭐 이 더블 가는 반등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빠질 때는 이렇게 저점을 다 지지할 것처럼 기술적으로 보이다가 이탈하고 점화한가까지 맞았습니다. 엄청난 종목이죠, 정말. 올라갈 때도 초급등, 떨어질 때도 출렁출렁출렁 하지만 결국은 이 바닥에서 임상이 무산될 우려이기 때문에 점한가까지 맞고 회사의 존속 여부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될 수준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고 실체가 거의 그러니까 실체가 거의 없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바이오들은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세력들이 다 땡겼더라도 지금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대박 수출 계약을 해도 언제든지 그 임상이 잘못되거나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은 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이 이제는 시장에 전해지면서 냉정함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손대기가 두려운 거죠. 결국 신라젠 같은 종목도 이렇게 점한가를 가면서 앞으로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그런 투심은 계속 나쁠 겁니다.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정말 모두가 다 치를 떨 때, 바이오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나고, 이런 대표 종목들이 다 작살이 나고, 뭐 삼성바이오든 뭐 셀트리온이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처참히 초주급이 나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바이오를 또 손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물론 그때를 손댄다 그래도 포트를 다 채우거나 이런 무리수는 둬선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에 따라서 또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생겼는데, 자, 이번에는 일치테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탄소 섬유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니까 그냥 세력들이 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요때만 해도 다 죽어지죠. 완전히 그냥 급등했다가 다 죽였습니다. 대신 이렇게 장대 음봉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 거래량만 붙으면 확 튀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만큼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거래량 쓰니까 상한가까지 또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장중 흐름을 보세요. 자, 장중에 보시면 순식간에 그냥 치고 가서 출렁출렁거리면서도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비슷한 섹터군에 있는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고공전투하다가 그대로 거래량 말르면서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재료 나오니까 역시 급등했어요. 그러나 힘이 좀 부족했죠. D&T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같은 업종 분야에 있고 소재 분야에 있는 종목들. 자, KPM 테크 같은 경우가 다음 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급등 이후에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아래 위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아직 이 상한가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이 위에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말라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자리 깨지 않고 수급만 붙어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위로 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종목군에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되니까 사서 넘어가는 스윙 전략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그냥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크니까요. 반드시 수급 붙는 거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장중 트레이딩으로. 자, 삼육물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주 뭐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시다시피 대북주였었는데 지금 새로운 재료를 갖고 있죠. 지금 자회사에 대한 그 소재 관련 모멘텀이 있으면서 급등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이런 고공전투를 벌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래량이 마르면서 급락이 또 나왔고요. 그러나 아직은 이 상한가를 갔던 이 부분을 절반 정도는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서 21평선 위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래가 말라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급이 확 붙으면서 또 10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종목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앞전에서도 급등 이후에 죽었다가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 쓰면 이런 모습을 보였듯이 지금도 이제 죽어 있다가 거래량이 확 쓰면서 뭐 10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터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명성 TNS 마찬가지로 이제 이 소재 관련주로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꼬리를 자꾸 달았다는 건 부담스러운데 그 당장 뭐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축소한 이후에 아직도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요. 다시 이런 거래가 붙을 때 장중 트레이딩으로 끝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 초반에 급등했을 때 빨리 승부를 결정을 못 지었으면 장중에 다시 이제 눌림목 이후에 수급을 붙는 그런 시점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빨리빨리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이 스킬이 있으면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죠. 자, 율천화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지금 프리침 운봉을 맞고 연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이런 매물대는 분명히 부담이 되겠죠. 계속해서 꼬리를 달았던 부분이니까. 그러나 수렴 이후에 변동성을 축소한 다음에 다시 또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는 수급이 붙으면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재료가 역시 살아 있고요. 다만 이 경인양행 같이 지금 계속해서 이 피레치 운봉 맞은 것을 다시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이 변동성 축소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과연 이번에 저점이 지켜지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지 이걸 본 다음에 장중에 매매를 해도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중 트레이딩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날도 보시면 자, 떠서 출발해갖고 정말 지저분하죠? 이거 매매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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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고점에서 또 뚫겨 패고 그대로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는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반등하는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다시 또 되밀려 버리죠. 장중 매매도 이 앞에 대량 거래를 터트려 가지고 음봉을 맞거나 긴 골을 달았던 종목들은 장중 매매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치고받는 매매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고 밀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자, 기존에 이제 대장주였던 램 테크놀로지 약간의 고점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량 거래 터지고 고점인데, 자, 얘도 이제 재료가 다 나왔죠. 그래서 눌림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시 이런 변동성 축소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모습 이후에 거래가 붙는지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아예 그냥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눌림목 진행할 때 단봉의 캔들로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실망감이 많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죠. 특히 장중 매매만 해야 될 겁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언제 또 뭐 대표이사가 나머지 물량 팔아먹을지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동진 세미캠도 이제 원래자리 돌렸습니다. 요 피레침 맞은 부분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 이후에 떨어질 때 보면 거래량이 아주 크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렴을 잘 하고 다시 또 이런 수급들이 붙는다 그러면 동진 세미캠은 추후에 또 21평선을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수급이 붙으면서 뭔가 다시 한번 원래 처음에 강했던 종목들에게 순환 수급이 붙을 그 시점을 노리는 거니 여러분들이 좀 더 트레이딩 할 때 좀 유리한 조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코스피 2000이 붕괴되고 코스닥도 다시 또 저점이 이탈되면서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악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하는 불안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세력들은 뭔가를 하려고 하여튼 부단히도 애를 써요. 세력의 힘이 과거처럼 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세력들의 힘을 이용해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역시 중장기 투자자들은 상당히 지금도 조심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이런 악재들이 반영이 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본인의 비중 조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악재 해소 전까진
경계심이 필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